예, 조승래입니다. 그 학교 안전 공제 제도 아시죠? 예,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전 사고의 예방과 신속 적정한 보상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이제 학교 안전 공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각 시도마다 그 공제 지급률이 다 틀립니다. 예, 저기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를 놓고 보면 서울은 3년간 평균이 한 62.3%가 되고요. 경기는 68.5%가 되고 인천은 한 85%쯤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이 한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이제 비급여 항목 중에서 인천은 조금 더 많이 지급을 하는 것 같고 예. 서울은 좀 적게 지급을 하는 차이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차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니, 저 옆 동네 인천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급을 해주는데 왜 서울은 안 해줍니까? 라는 문제 제기가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학교 안전 공제 제도의 좀 실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는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인천은 특별히 그 급여 항목을 다른 그 시도에 비해서 좀 높게 많이 좀 적용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제가 파악한 예. 건 아니고요. 제가 예. 학교에 있을 때 예. 경험을 이렇게 살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그 담임선생님이나 해당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기록을 하고 또 제출을 하고 또 교장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결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신청이 되고요. 그렇게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그 적극적으로 교장 선생님이나 해당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지급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 예, 학교에 있을 때는 그렇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급을 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도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개별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문제와 다르게 결국에는 지급 기준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 같은데요. 예, 서울시 교육감님. 예.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그 비급여 항목을 저희의 절약권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하는 게 큰 방향이고요. 지금 최근에 2, 3년간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시행령 부분, 규칙,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비급여의 급여 항목으로의 전환을 규정해 주시면 그건 저희는 뭐 아주 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 조치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생 1인당 공제료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산정되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니까, 물론 산정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정 기준에 따라서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서울시 교육감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정리를 해서 어느 지역에 산다고 해서 소위 이제 그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서 지급이 거절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좀 해서 제도 개선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예.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좀. 예,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숙명여고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숙명여고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쭉 해보면서 좀 재밌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최근 20년 가까이죠. 20년 가까이 동안 다 모교 출신 교장만 임용이 됐고 교감 경력이 또 없는 분들이에요. 예, 이게 어떤 문제일까? 제가 한번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좀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이 사안이 발생 7월 말에 학부모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고, 사실은 학교 내에서도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또 치유할 수 있는 좀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실제로 그것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공권력이 개입했을 때 문제가 결국에는
그 초기 단계 공권력 그 교육청에서 개입하고 여러 가지 그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결과다라고 앵무새 같이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그거는 폐쇄적인 순혈 구조, 순혈주의도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립학교는 계속 전근을 다니시니까 책임성이 좀 떨어지고 사립학교는 책임성은 있으나 고여있기 때문에 썩기 쉽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공립과 사립을 다녀야 되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고여서 썩을 가능성이 있는 사립을 선택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계속 전근 다니면서 책임감이 떨어지는 공립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참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숙명여고 문제를 보면서 제가 사학 전체를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학 자율적으로 교장을 임명하고 교사를 채용하지만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